영하 60도. 초저온 상태의 냉동 참치를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선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속도전이 펼쳐집니다.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서늘한 작업장 내부. 오늘 하루 작업할 물량만 무려 15톤. 50kg 참치 300마리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입니다. 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은 참치는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꼬리부터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잘라낸 꼬리를 바로 옆 수조 속에 집어넣는 작업자. 선도 및 등급을 매깁니다. 물에 담그는 이거 뭐예요? 그 해동을 안 하면 정확하게 등급을 표현할 수가 없죠. 즉 꼬리 단면의 복원력에 따라 등급이 나뉜답니다. 자, 이번에 크기와 종류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는 참치는 선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한 번의 운명이 바뀝니다. 선홍빛의 힘줄과 근육이 입체적으로 살아나야만 A등급을 받게 되고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등급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몸통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거대한 참치를 통으로 절단해야 하는 첫 번째 공정은 체력과 경력이 필수인 만큼 가장 숙련된 작업자가 맡고 있답니다. 다섯 등분으로 하는데 머리하고 가마, 등, 배하고 뱃살 부분. 1차 가공에선 구이용 스테이크부터 초밥과 회감용 부위에 이르기까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절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살이 별로 없어 보이는 참치 머리 하나만 따져보아도 다양한 횟감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볼살이라든지 천장살, 등살, 머리살 이런 게 횟감으로 다 사용할. 다음 단계에선 보다 정밀하게 블록 형태로 다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생선 중에 제일 맛있는 참치 뼈살입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해체 공장. 작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 전기 톱날도 사흘을 못 버티고 닳아버릴 정도랍니다. 요 참치가 윤능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게 잘릴 정도로 강도가 강하니까 솔직히 많이 위험하죠. 예. 손도 다칠 경우도 많고. 톱날에서 눈을 떼는 순간 사고로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엔 전기톱이 아니라 마치 대패처럼 생긴 뭉툭한 칼로 일일이 참치를 깎아내고 있는 작업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치에 있는 뼈를 반수는 달궈줍니다. 아, 참치가 조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척추뼈를 중심으로 4등분한 몸통에는 살 속에 굵은 뼈가 그대로 박혀있는 상황. 이 때문에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깎아내는 수밖에는 없답니다. 게다가 살코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뼈만 발라내야 하다 보니 정교함까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칼 위험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얼핏 보면 무뎌 보이는 칼날. 위력만큼은 가히 상상 그 이상입니다. 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작업이다 보니 평소 작업 도중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이곳 작업장의 불문율이랍니다. 그렇게 뼈를 발라낸 참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또 한 번의 살을 깎는 인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혈액 성분이 다량 포함된 암적색의 근육인 혈압육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과정인데요. 모든 해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남는 건 사실상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다면 냉동 참치가 아닌 생참치 해체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치를 향한 식객들의 애정과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워 보입니다. 멕시코산 참다랑어죠. 참치에서는 참다랑어가 제일 맛있죠. 지금부터 시작을 됩니다. 멕시코에서 어저께 잡혀가지고 한 29시간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중량 100kg이 넘는 거대한 녀석이라 머리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겨진 진미도 가득하답니다. 볼살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볼살이 이만큼 나오죠,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으니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볼살. 볼살 몇 점만 나오죠, 그죠? 가마살은 몇 점만 나오니까 제일 비싼 부위죠. 30점 정도 나오죠. 한 점에 한 3, 4만 원 하겠죠. 등살은 등살. 여기 뱃살. 그래서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좀 많죠, 이렇게. 피막이. 아 이게 갈치살? 아, 그렇죠. 이게 갈비살이죠. 갈비 홈이 있으니까 이제 싹 이렇게. 오직 생참치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이 특별한 미각의 향연은 해체하는 주방장 칼솜씨에 따라 72가지 맛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아, 섭질 오리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겉면을 살짝 익힌 참치구이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풍미를 더해 오감을 자극하는 참치. 참치 다락지로 저렇게 기름이 막 흘러 넘칩니다. 처음 봤다. 대박이다. 좋습니까? 말이 필요 없네요. 아 진짜. 소고기 갈비보다 낫습니다. 네, 훨씬 낫습니다. 바닷물고기의 으뜸으로 손꼽히며 진치라고도 불리던 참치. 바로 그 참치 중에서도 무려 37년 넘게 한국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연간 시장 규모만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참치 통조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공장의 하루는 통조림의 원료가 되는 참치를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 처리하는 원어의 양만 무려 100톤에 이른답니다. 가다랑어라고 참치 종류의 이제 한 가지인데 일반 참치 캔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런 가다랑어가 이제 좀 식감이 좋습니다. 작은 몸집에도 수천 킬로를 헤엄치는 가다랑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원료라도 반드시 검수를 거쳐야 한답니다. 기준치가 마이너스 18도 이하인데 그 정도가 돼야 온도가 고기가 원료가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는. 어획된 이후부터 줄곧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는지 단계별로 계속해서 온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작업자들. 그렇게 입고된 냉동 상태의 가다랑어는 지체 없이 보관 창고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작업장 안쪽에서도 또 다른 기계사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앞서 냉동 가다랑어를 해동시키는 과정이랍니다. 이때 수조 하나에 투입되는 양만 무려 7,500kg, 총 6개의 수조가 24시간 쉴 새 없이 풀 가동되고 있답니다. 5시간 정도 해동이 끝난 그 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5시간 해동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작업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다음 공정에 가서는 이제 칼로 이제 배도 자르고 내장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동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동을 마친 가다랑어는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옮겨집니다. 원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1차 세척 과정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거대한 세척기 안으로 투입된 가다랑어는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해동실에서부터 전 처리실까지 곧장 흘러가는 구조랍니다. 먼저 버블 세척기의 공기방울을 이용해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낸 다음 또다시 직수 샤워를 거치게 되는 가다랑어.
그렇게 1차 세척 과정을 끝내고 나면 본격적인 내장 손질이 시작됩니다. 참치 통조림 생산의 8할은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전처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장이 들어가면 로잉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비스듬히 배를 가른 다음 왼손으로 곧장 내장을 빼내는 손놀림. 움직이는 라인 속도에 맞추다 보니 자연히 손놀림도 빨라지게 됐다고 하는군요. 하루에 이제 몇 마리나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모를 정도예요? 예. 10시간을 작업을 하니까 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바쁘시겠어요, 이게. 계속 오니까. 예, 바쁩니다. 이렇게 내장과 부산물 손질을 마친 가다랑어는 2차 세척까지 한 번 더 거친 다음 크기별로 각각 구분해서 거대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이거 삶으려고 주는 거예요? 네. 왜 삶아요? 캔을 만들려면 고기를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하고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통조림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가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섭씨 100도씨의 증기로 1시간 이상 가다랑어를 익히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동선은 자연스럽게 자숙기의 반대쪽 출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이번엔 대차를 끌어내 맞은편 공간에 열 맞춰 세워둡니다. 구수하게 잘 익은 참치 내음이 작업장 안에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두 통조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이 다 마치 이제 참치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우와. 이렇게 연기 나오죠. 이제 하얀색으로 보여드린 살들이 이제 참치캔에 들어가는. 그럼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정도로 나중에 있어요. 가시까지 푹 익은 상태지만 통조림 안에는 오로지 살코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삶은 고기부터 식혀낸 다음 본격적으로 가시와의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는군요. 깨끗한 음영수를 뿌려 온도를 떨어뜨린 가다랑어는 1차 클리닝 공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맨 앞에서 머리를 떼어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주면 뒤를 이어 자리한 작업자들이 한 마리씩 껍질부터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를 벗기고 등뼈, 고기 등뼈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한 마리에 보통 7kg 정도 되다 보니 척추뼈 크기도 제법 큼지막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유려하게 이어지는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인상적인데요. 몸통을 한 바퀴 돌려 표면을 정리한 다음 이어지는 스냅으론 동시에 척추뼈를 떼어내버리기까지 한 동작에 끝냅니다. 힘든 것도 합니다. 세원들도 뭘 하는데요? 2차에서 또 이걸 하고 기계실에서 또 빼고르고 폐가 들어가는데 또 빼고르고 이걸 합니다. 뭘 빼야 그렇게? 담배. 아닌 게 아니라 가다랑어 한 마리에서 제거해야 하는 뼈와 가시의 수만 대략 277개에 달합니다. 척추뼈는 그저 시작이었을 뿐 내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는 물론 살 속에 꼭꼭 숨어있는 잔가시까지 최대한 살코기만 남도록 골라내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이어지는 2차 클리닝 과정부터는 작업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1시간마다 작업에서 손을 떼고
다시 손을 씻은 뒤 알코올 소독까지 시시각각 반복해야만 한답니다. 여기에 먼지 제거 테이프로 전신을 문지르는 것도 모자라 기다란 에어샤워 통로를 또 한 번 지나야만 다시금 작업 공간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멸균이 핵심인 통조림 공장이니만큼 이물질 혼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세균 없애기 위해서요.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또 해요. 또 해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 결전의 각오를 다지며 2차 클리닝 작업장으로 입장하는 작업자들. 이곳에서만 무려 20명씩 3계절로 총 60명의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코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제거해야 하는 통조림 제조의 핵심 과정이랍니다. 이미 1차 클리닝을 거친 살코기지만 통조림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제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답니다. 혈압육하고 뼈하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혈압육은 참치의 빨간 살, 비린맛이 많이 납니다. 아 비린맛이요? 네네. 작업자의 손길 한 번에 거침없이 떨어져 나가는 혈압육. 바로 그 암적색 혈압육의 뒤편에서 깊숙이 가려져 있던 잔가시들이 그야말로 수두룩하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보통 한 마리에서 나오는 뼈입니다. 오, 굉장히 많네요. 예. 실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이 생선각 같은 건 안 쓰시나 봐요. 예, 장갑을 끼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작은 뼈가 잘 안 만져집니다. 뼈 혼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미세한 잔가시 하나라도 놓칠세라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 일일이 가시를 골라내야 하는 작업자들. 숨어있는 가시를 발라내는 일만큼은 기계로 대신할 수 없기에 작업자들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답니다. 그렇게 갖은 정성으로 발라낸 살코기는 바구니 하나당 대략 4-5kg. 원어 무게의 채 50%가 되지 않는 약소한 분량입니다. 게다가 한 마리를 손질하는 데만 무려 10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온종일 생선을 만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사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조금 배입니다. 아 냄새요? 네, 병원에 가면은 네. 간호사분들이 한번 쳐다봐요. 왜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래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생선 장사하세요? 딱 알아보시는 거네. 예예. 이게 냄새가 배긴 건 잘 안 아무리 뭐 식도 뭐 이런 데도 잘 안 빠지나 봐요. 네네. 직업에 자부심도 느끼고요. 제가 만든 참치 통조림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1, 2차 두 번에 걸쳐 가시 제거 작업을 끝낸 살코기는 기계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금속 검출기를 지난 다음 마침내 통조림 충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팩에다가 공기하고 액티브를 주입하는 공정입니다. 전적으로 작업자들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었던 손질 과정을 지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조림 공장의 자동화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시작은 작업자들의 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별한 살코기들을 캔에 채워넣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수 검사를 거치게 된다는군요. 용케도 숨어들어 있던 잔가시들을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자들. 그렇게 검열을 마친 살코기들은 길쭉한 관을 따라 패커라고 불리는 충진기 속으로 차례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계를 따라 내려오는 캔에 순서대로 정해진 용량만큼 담겨지게 됩니다. 동그란 캔 안에 좌우 여백 없이 꼭 맞게 채워진 통조림들은 라인을 따라 엑스레이 기계를 지나갑니다. 육안으로도 구별해낼 수 없는 미세한 잔가시들조차 X선 검사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통조림 하나를 다 헤집고 나서야 겨우 눈에 띄는 이런 잔가시들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걸렀는데도 또 나오네요. 이렇게 이물 검사를 완료한 통조림에는 조개즙이나 채소즙을 원료로 한 주액이 첨가됩니다. 제품에 따라 당연히 배합도 달라지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는 재료도 있다고 합니다. 카놀라유입니다. 부드럽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참치는 바다의 닭고기라 불릴 만큼 담백한 맛을 자랑하지만 살코기만으로는 퍽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카놀라유 성분이랍니다. 길고 긴 생산 라인의 끝자락, 마지막으로 작업자가 한 번 더 붉은 살을 걸러내고 나면은 이제야 비로소 참치 캔의 뚜껑이 덮일 차례. 바로 이곳에 와서야 통조림 뚜껑을 밀봉하게 된답니다. 완벽하게 밀봉을 끝낸 통조림들이 다시 라인을 따라 분주히 이동을 합니다. 도착한 곳엔 뜨거운 김을 펄펄 쏟아내는 기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때가 좀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세척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주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묻은 캔 겉면의 기름기를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씻어내는 과정이랍니다. 그날 오후 공장 한편에서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작업자가 포착됐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교반기에 넣고 함께 배합하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고추, 참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양파랑 감자랑 당근 들었습니다. 작게 다져진 형태로 입고된 채소들은 교반기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섞어주기만 하면 곧바로 생산 라인으로 투입된답니다. 라인에선 이미 고추 참치용 빨간 캔에 담긴 살코기가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 대기 중인 살코기 통조림 위로 일정 비율의 채소가 올려지고 뒤를 이어 라인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채소즙과 카놀라유를 섞은 주액이 투입되고 라인을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번엔 고추 참치의 핵심 고추 소스가 투입됩니다. 잠시 후 생산 라인을 따라 어느덧 완성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각. 그런데 그 끝에서 참치 통조림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다시 이동용 대차입니다. 통조림 생산의 대미를 장식할 최종 단계는 바로 통조림의 보존성을 책임질 멸균 과정이랍니다. 이거는 멸균기라고 하는데 115도씨에서 보통 그 1시간에서 긴 거는 3시간까지. 통조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제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미생물 하나까지라도 고온 고압을 이용해 사멸시켜야 한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멸균 과정을 끝낸 참치 통조림들은 다시 기계를 따라 마지막 포장실로 향합니다. 최종 단계에선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묶음으로 진열될 캔의 방향까지 치밀하게 맞춰야 한다는군요. 참치가 생산일로부터 아까 3개월이 지나면 숙성이 돼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 3개월이 지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숙성이라는 게 있어야 일단 맛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랜 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요리와도 두루 어울려 활용도가 높은 국민 반찬 참치 통조림. 저희가 12공정을 거쳐 꼼꼼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소비자 분들이 믿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캔의 통조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